먼저 종이 도안을 잘라주세요. 도안을 잘라주시고 원단을 보시면 오돌도돌한 면이 원단의 겉면이에요. 원단을 겉과 겉이 맞대어지도록 놓아주세요. 도안을 보시면 늘어나는 방향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방향을 찾는 방법은 원단을 한 겹만 짧게, 두 부분을 짧게 잡고 당겨보는 거예요. 가로로 한번 당겨보고 세로로 한번 당겨보면 더 많이 늘어나는 방향이 있을 거예요. 여기가 더 많이 늘어나죠. 그럼 이 방향을 맞춰서 도안을 놓으시면 돼요. 원단을 이렇게 놓고 도안을 그리셔야 하는데요. 도안을 그리실 때 공예용 펜을 써주시면 좋아요. 이 보라색 펜은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는 펜이거든요. 그리고 수성펜 같은 경우에는 물을 뿌리면 지워지는 펜이에요. 공예용 펜이 있으시면 공예용 펜을 사용을 해주시고요. 만약 이런 펜이 없다고 하면 연필을 이용하셔도 되는데요. 연필은 지워지는 펜이 아니기 때문에 꼭 연하게, 내가 알아볼 수 있도록 연하게 그려주세요. 너무 진하게 그리시면 바느질하고 뒤집었을 때 연필 자국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연필로 그려주시거나 공예용 펜으로 그려주세요. 앞뒤 원단을 같이 바느질 할 거기 때문에 원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시침핀으로 고정을 해주세요. 상품 안에 바늘통이 들어있고 바늘이 2개가 들어있는데 바늘 2개가 사이즈가 조금씩 달라요. 편한 바늘을 사용해서 바느질 하시면 되고요. 원단이 타올지라서 크기가 큰 바늘도 쉽게 사용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실은 바늘에 껴서 2줄로 바느질 해줄 거고요. 매듭을 지어 볼 건데 매듭은 검지손가락 위에 매듭 지을 실을 올려놓고 그 위에 바늘을 올려놓으시면 돼요. 지금 바늘이 올라간 위치가 매듭이 지어지는 위치예요. 엄지와 검지로 바늘이 흔들리지 않도록 살짝 잡아주세요. 그리고 실을 바늘에 2-3번 감아주시면 돼요. 감는 횟수가 많으면 매듭이 커지거든요. 감은 실을 아래로 내려서 엄지와 검지로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세게 힘줘서 잡지 않아도 되고요. 살짝만 잡아주세요. 그 다음 바늘을 그대로 당겨주시면 매듭을 지을 수가 있어요. 원하는 위치에 매듭을 지을 수 있겠죠?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매듭 지을 자리에 바늘을 올려놓고 엄지와 검지로 잡으세요. 실을 바늘에 여러 번 감아서 아래로 쭉 내리신 다음에 2손으로 같이 잡고 바늘을 당겨주시면 돼요. 매듭을 짓고 끝부분은 깔끔하게 잘라주세요. 바느질을 해볼 건데요. 먼저 창구멍 위치를 잡으셔야 해요. 이 곰돌이 모양의 도안에서 가장 평평한 부분을 찾으시면 되고요. 양쪽 다리 부분이죠. 오른쪽이나 왼쪽 상관없이 위치를 표시해 주세요. 창구멍은 원단을 뒤집고 솜을 넣어주는 구멍이에요. 창구멍을 제외하고 둘레를 전부 바느질 해주시면 됩니다. 원단 2장을 같이 바느질 해주세요. 자, 여기 바느질이 됐는데 나중에 뒤집어서 솜을 넣은 후에 이렇게 당겨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당겼을 때 느슨하면 두 원단 사이에 실이 표가 많이 나고요. 덜 예쁜 인형이 돼요. 실을 조금 당겨준다고 생각하시고 바느질 하시고 원단이 좀 우는 느낌이 나도 상관없어요. 원래 늘어나는 원단이고 솜을 넣으면 표가 나지 않기 때문에 우는 느낌이 나도 촘촘히 바느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모서리 부분을 잘 지켜서 표시한 선을 따라서 둘레를 전부 바느질 해주세요.
자, 실이 짧아졌죠. 이제 매듭을 지어 볼 건데요. 매듭은 실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으시면 이렇게 하나의 고리가 생기죠. 이 고리로 바늘을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그러면은 이렇게 당겨 보면 실이 꼬이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아래쪽으로 내가 매듭을 지을 다리로 이렇게 내려주신 다음에 꼬임이 모이는 부분을 손으로 딱 눌러주시고 바늘로 실을 당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매듭이 생겼거든요.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실을 이렇게 손으로 잡으시면 이렇게 고리가 생기죠. 이 고리로 바늘을 넣어서 걸리는 여기 꼬임이 모이는 부분을 아래쪽으로 살살살 실을 당겨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손으로 눌러서 당겨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 매듭을 지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을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실을 연결하셔서 매듭을 짓고 바느질을 마저 해주시면 돼요. 바느질을 하실 때 너무 길게 하시면 오히려 더 실이 엉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짧게 여러 번 매듭을 지어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창구멍을 제외하고 둘레를 전부 박음질로 바느질을 해줬어요. 자, 이제 원단을 잘라볼까요? 지금 바느질한 선에서 0.7cm 정도 여유를 두고 원단 둘레를 잘라주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을 시접이라고 하거든요. 대략적인 위치를 잡아서 0.7cm 정도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0.7cm도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재단선을 좀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재단할 위치를 그려서 표시를 한 다음에 잘라주셔도 되고요. 어느 정도 눈대중이 가능하시면 7mm 정도 간격을 두고 이런 식으로 그냥 잘라주셔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원단을 잘라주시면 되고요. 또 안에서 봤을 때 모서리 부분이 있죠. 귀 위쪽, 턱 있는 부분, 발, 다리 부분에 가위집을 살짝씩 주는 거예요. 가위로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살짝 잘라주시면 되는데,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바느질 선까지 가면 안 되겠죠. 바느질 선까지 가지 않도록 해서 원단만 살짝 잘라주시면 되거든요. 너무 가까이 붙이시면 솜을 넣을 때 그 부분이 터질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여유를 두고 살짝만 잘라주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전부 가위집을 주시면 돼요. 자, 이제 창구멍으로 원단을 뒤집어 줄게요. 손을 넣어서 다리 모양도 바깥쪽으로 빼주시고, 팔, 머리에 굴곡 있는 부분들도 전부 바깥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자, 원단을 이렇게 뒤집었죠? 이제 솜을 넣어 볼 건데요. 창구멍으로 솜을 넣어 주시면 되거든요. 안쪽부터 채워서 솜을 넣어 주세요. 솜을 넣을 때 양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원하는 만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솜을 많이 넣으면 인형이 굉장히 통통한 인형이 되는 거고요. 솜을 많이 안 넣으면 홀쭉한 인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솜을 넣어가면서 예쁘다 싶은 양만큼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 정도로 넣어볼까요? 솜을 다 넣으신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비벼주시면
솜이 고르게 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솜을 넣었던 창구멍을 바느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구르기를 할 건데요. 공구르기는 두 원단을 이렇게 맞대어질 부분을 그대로 접어서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세요. 0.7cm 정도 시접이 있었죠. 그 부분을 감안해서 안쪽으로 넣어주시고요. 바늘을 위쪽이나 아래쪽 한쪽으로 이렇게 빼신 다음에 이 실이 반대쪽으로 넘어갔을 때 만나는 부분을 한 땀, 자, 이번에는 위에 있는 실이 이렇게 내렸을 때 만나는 지점으로 한 땀, 다시 아래에 있는 실을 위로 올렸을 때 만나는 지점으로 바늘을 넣어서 한 땀,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바느질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실을 이렇게 당겨주시면 이렇게 붙죠, 원단이. 이제 매듭을 짓고, 여기 매듭이 지어졌거든요. 잘 안 보이시죠? 원단 끝에 여기 매듭이 지어졌어요. 그러면 이 매듭은 원단과 원단 사이 공간으로, 이렇게 공간으로 바늘을 넣어서 앞쪽으로 이렇게 빼시면 돼요. 매듭이 안쪽으로 쏙 들어갔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눈과 코, 입을 수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십자수실이 들어있죠. 이 십자수실을 지금 길이가 너무 길기 때문에 반 잘라서 사용을 할 건데요. 이렇게 또는 반을 먼저 잘라주시고, 하나를 가운데쯤 위치에서 실을 이렇게 펴보시면 6가닥이 나올 거예요. 이 6가닥 중에 2가닥을 분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2가닥을 분리시키시고요. 바늘에 실을 껴서 여기 끝부분을 매듭을 지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끝을 이렇게 잘라주시면 이렇게 실을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인형에 지금 눈, 코, 입, 귀 무늬까지 바느질을 할 건데, 자, 먼저 위치를 그려주시면 훨씬 바느질 하기가 좋겠죠. 아까 설명해드린 공예용 펜이 있으시면 이런 펜을 이용을 해서 위치를 먼저 그려주세요. 연필이나 지워지지 않는 펜은 그려진 위치를 꼭 지켜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를 하시면서 해주시면 돼요. 여기 귀 무늬 같은 경우에는 바느질하기가 어려우시면 생략을 해주셔도 됩니다. 눈을 먼저 바느질을 해볼 건데요. 여기 인형에서 지금 눈을 위치로 바늘을 빼주셔야 되는데, 이럴 때는 2개 원단이 바느질 되어 있기 때문에 2 원단 사이로 바늘을 넣어서 이 표시된 위치로 이렇게 바늘을 빼주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살짝 당겨주시면 이게 안으로 쏙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 하면, 지금 눈, 코, 입을 수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리본을 묶어주거든요. 이 인형 자체가 이런 식으로 묶어주기 때문에 리본이 지나가는 자리, 매듭이 있어도 감춰줄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옆쪽에서 바느질 선에서 매듭을 숨기는 게 어려우시면 리본을 감춰줄 수 있는 자리로 매듭을 해주시면 돼요. 자, 다시 해볼까요? 리본을 묶어줄 거기 때문에 리본이 지나가는 자리, 이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 입에서 약간 아래쪽 부분에서 매듭을 여기로 바늘을 넣어서 눈 위치로 바늘을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굳이 매듭을 감춰주지 않아도 여기 부분이 마지막 리본을 할 때 감춰줄 수 있으니까요. 그대로 하시면 돼요. 눈은 매듭을 지어서 눈 표시를 해줄 건데, 실을
바늘에 여기 여러 번 감아 주시는 거예요. 3번, 4번. 이 매듭 감는 횟수가 많아지면 이 눈이 매듭이 커지면서 눈을 조금 더 크게 만드실 수 있거든요. 플래치너 스티치라고 하고요. 다시 한번 보세요. 바늘에 실을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감아줬는데요. 이걸 그대로 바늘을 매듭을 짓고자 하는 위치로 딱 위치를 시키시면 돼요. 감은 실을 당겨주시면 이 위치를 바늘을 이렇게 아래로 당길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바늘에 감겨있는 실이 움직이지 않도록 딱 잡으시고 바늘을 빼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매듭이 요게 생겼죠. 이게 눈이 되거든요. 돌리는 횟수가 더 많으면 이 눈이 더 커지게 돼요. 자, 이 상태 그대로 있는 자리에서 그대로 반대쪽 눈을 만들 위치로 바늘을 빼주세요. 이렇게 되죠. 자, 한 번 더 할게요. 바늘에 실을 1번, 2번, 3번, 4번 실로 바늘에 이렇게 감아주신 다음에 지금 감아줬던 이 실을 당기시면 바늘을 이렇게 여기 내가 매듭을 지을 위치로 바늘을 이렇게 내릴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바늘에 감겨져 있는 꼬임이 풀리지 않도록 잘 잡아주시고 바늘을 빼주시면 돼요. 그대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지금 매듭을 이렇게 지을 수 있죠. 자, 그 다음 눈은 매듭 지은 자리 그대로 넣어서 이제 코를 해볼까요? 코 위치로 바늘을 빼주시고요. 자, 이렇게 당기면 눈 2개가 지금 만들어졌죠. 자, 코는 한 줄 실로 이 술을 놓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크기대로. 자, 이렇게 네모난 모양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같은 크기로 술을 놓아주시면 되고, 삼각형 형태로 만들고 싶으시면 조금 더 짧게, 아래로 조금 더 짧게 이런 식으로 술을 놓아서 이 코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중간에 하다가 비어있는 부분이 생기면 그 위에다 한 번 더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다시 돌아가서 위쪽에. 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채울 수 있겠죠? 자, 코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입으로 바늘을 빼주시면 돼요. 여기에서도 코를 하다가 실이 짧아지거나 매듭을 지어야 될 경우에는 목 쪽으로 실을 빼셔서 매듭을 짓고 다시 연결해서 입 쪽으로 실을 빼주시면 돼요. 자, 입은 박음질로 술을 놓아주시면 돼요. 입이나 코는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형태로 술을 놓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완성된 상태에서 술을 넣으실 때는 실을 당기시지 마시고 조금 느슨하게 여유 있게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매듭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목으로 빼서 실을 다시 연결을 하셔도 되고, 실에 여유가 있으시면 그냥 바로 귀로 가볼까요? 여기도 홈질이나 박음질로 해주시면 돼요. 홈질을 해볼까요? 귀 같은 경우에 단순히 무늬이기 때문에 여기가 하기가 어려우시면 생략하셔도 되세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자, 매듭을 쳤고 실을 다시 연결을 해볼까요? 자, 다시 실을 연결해서 옆쪽에서 매듭을 숨겨 주실 수 있으시면 이렇게 바늘을 빼서 숨겨 주시면 되고요. 바느질 해주시면 되고, 만약 이게 어려우시면 리본 위치로 바늘을 빼주셔도 돼요.
마지막 매듭도 똑같이 두 원단 사이로 이렇게 실을 빼셔가지고 자, 매듭을 이렇게 지어 주신 다음에 여기 지금 매듭이 생겼어요. 이 매듭을 두 원단 사이로 바늘을 넣어서 다른 방향으로 빼서 이렇게 살짝 당겨 주시면 매듭의 안으로 이렇게 쏙 들어가요. 지금 표가 나지 않죠, 매듭이. 이런 식으로 매듭을 지어 주시면 되고, 혹시 이게 어려우시면 감춰 줄 수 있는 부분으로 매듭이 오도록 해서 마지막에 이 매듭을 감춰 주시면 돼요. 자, 이제 리본을 묶어 주세요. 자, 이렇게 리본을 묶어 주시면 되는데요. 이 리본이 고정이 잘 안 되시면 여기를 글루건으로 살짝 붙여 주시면 풀리지 않게 고정을 해 주실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아기곰 인형을 만드실 수 있어요.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 지금까지 펠트 친구였습니다. 고맙습니다.